예, 국내 증시는 뭐 조정인 듯 조정 아닙니다. 오늘도 약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18포인트 올랐는데요. 3,190까지 올라와 있는 흐름들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대형주의 흐름이 코스닥으로 조금 중소형 장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코스피 대형주 강세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종목 전략들 머닝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이 진짜 강하네요, 그죠? 네. 장이 네. 강해요, 그죠? 네. 네. 지난주부터 사실은 네.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 일단은 뭐 코스닥이 살짝 밀리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그러게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는 이제 종목 이야기가 관심이니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관심을 모으는 종목 두 종목 공개하고요. 비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터주 두 종목입니다. BTS의 힘, 하이브와 디어유 효과, SM인데요. 예. 먼저 엔터주 흐름을 보면 엔터주가 잘 가다가 조금 조정인데 사실 하이브에 약간 방시혁 의장의 노이즈도 네. 있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약간의 그 눈높이보다 낮잖아요. 전반적인 섹터 동향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연고점을 돌파하는 상황 속에서 엔터주들은 다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인 하이브가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혹시 또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일단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간 고점을 형성했었던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주들 뭐 종목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또 APEC 참석 의사가 나오면서 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우리 K-팝에 대한 여전한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엔터주도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 가운데 두 종목 비교하는데 하이브인데요. 네, 네. 하이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CEO 리스크가 좀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럼 하이브는 이게 조정이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네, 뭐 하이브 같은 경우가 낙폭이 가장 좀 컸었고요. 네. 거기에는 말씀하신 사항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다 2분기 실적은 컨센보다는 약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하반기 또는 내년을 좀 기약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주가는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BTS가 이제 전역을 다 했죠. 멤버들이 전역을 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새 앨범이 나오는 것은 내년 상반기,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은 생길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반영은 아직은 좀 덜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위버스, 그 팬 플랫폼이죠. 하이브의 위버스에서 6월의 MAU 지표, 월간 이용자 지수인데요.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BTS의 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반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BTS뿐 아니고 뭐 고연차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과 MD 매출에 대한 성장세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하이브가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비중 확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는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YG는 뭐 블랙핑크 또 다시 공연하고 컴백하면서 기대감이 있고 오늘은 이제 하이브하고 SM인데요. 이제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 하면 어쨌든 또 SM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SM은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네. 저는 사실은 뭐 하이브보다는 지금 SM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SM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뭐 시장의 컨센에는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SM은 이제 중국,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 그리고 텐센트 뮤직의 지분 매수를 통해서 중국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확장할 수 있는 국면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디어유 같은 자회사인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 뮤직과의 MOU를 통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하반기 3분기부터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IP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사실은 또 중국 내 IP를 입점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디어유가 또 신고가를 보여줬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점 형성 후 지금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확장 국면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는 최대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브도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SM은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둘 다 긍정적이고요. SM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오늘 유망주 볼 텐데요. 잠깐 리뷰할 종목이 있군요. 바이오 비주. 네, 벌써 상승률이 꽤 나오고 있네요. 네, 어떤 기업이었었죠? 네, 바이오 비주 제가 신규 상장주라 네. 아마 그 종목명이 좀 익숙하지 않은 맞아요. 분들도 계실 예. 건데요. 지금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사업 부분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ODM 사업까지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이제 워낙에 첫날 고점을 형성해서 좀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있었다가 최근 주가가 반등이 좀 나타났고 오늘 일단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바이오 비주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상승분 반영하면 저기 자막에 나오는 것보다 더 올랐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뭐 필러라든지 이제 네.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미용 의료 원재료 쪽을 좀 공략을 네. 하고 있고요. 이제 필러 제품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섹터, APR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화장품까지 사업이 확장되는 구간에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조금 더 밸류가 달라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바이오 비주도 거의 뭐 비슷한 사업의 길을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 회사가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유통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 담당하는 청당 글로벌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향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앞으로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 전부터 실적이 워낙에 좀 탄탄했고 영업이익률은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상장 이후 뭐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장될 경우에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동반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요. 사실 좋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네. 또 공개 매수를 통한 잦은 상패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종목이 좀 귀하다 보니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은 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시세 좋고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늘 준비하신 유망주는요? 네,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 네. 말씀드릴게요. 최근 정책적인 모멘텀 이후에 급등 후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미국 뭐 BBB 법안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네,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내에서 네. 이제 AMPC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좀 가장 최악은 벗어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솔루션은 그 미국 내에서의 주택용 태양광 쪽의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가정용 태양광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다소 좀 줄어든 상태. 그래서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 2027년까지는 이에 따른 기존에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보다는 보조금 혜택이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 쪽이 아무래도 이제 출혈 경쟁으로 인한 구조 조정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한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좀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를 통해 모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지금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TPO 사업이라고 해서 이 가정용 태양광, 주택용 태양광이죠. 이에 대한 부분에서의 사업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놀려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었죠.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네. 신재생에 대한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 좀 단기적으로 조정받은 상황에서는 좀 접근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주세요. 네. 네,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곤 하긴 하는데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4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3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는 35,000원 수준입니다. 머니니의 종목 전략, 오늘 염정이사님 관심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